안녕하세요. 명언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맹장 수술을 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고요. 맹장 수술을 했던 게 고1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떠올려보면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만큼 기억에 잘 남아있는데요. 이게 맹장 수술이 아직까지도 특별한 예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봐 놓으시면 나중에 언제라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학원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요. 뭐 투부정사 이렇게 풀고 있었겠죠. 그런데 살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시간이 됐는데도 별로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는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누워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결국은 밤을 샜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되게 몸부림치면서 밤을 샜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신 부모님께서 좀 이상한 것 같다면서 이제 병원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저는 뭔가 엄청난 검사를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배 아플 때 먹는 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그 큰 병원이 있어서 그걸로 갔는데,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제 상태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뭐 눕혀보시고 어디 눌러보시고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뭐 눌렀다가 뗐을 때 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약간 불안감을 느꼈죠. 그러다가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맹장 터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맹장염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어디선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맹장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애써 그 말을 부정하고 저는 웬만하면 약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 아픈 건 줄 알았으니까 그냥 약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지금 수술 안 하면 무조건 사망한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땡그러져서 쳐다보니까, 그런데 안심하라고, 수술했다 하면 되게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을 안 할 경우에만 되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맹장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수술 자체는 되게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큼 간단하냐면 거의 직장으로 치면 그냥 신입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 그 정도인가 봐요. 오히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맹장 수술을 안 하시고, 그 의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맹장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안심을 시켜주시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수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응급실을 가더라도 수술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간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 좀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텐데 굉장히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이것저것 뭐 어디에 사인하고 뭐 검사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수술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맹장 수술하기 전에는 사람이 뱃속에 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좀 굶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배가 아픈 이유로 그냥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시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새 저는 그 이동식 침대라고 하나요? 그 환자를 이송하는 그 침대 있잖아요, 바퀴 달린.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드라마에서 꼭 나오는 그 장면이 제 인생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 침대를 끌고 가시고 이제 제 부모님께서 그 뒤를 따라오시고 이런 식으로요. 누워서 가만히 천장을 보는데 이제 제 시야로 부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각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상까지는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선을 지나가지고 저를 수술해 주시는 분과 1대1로 잠깐 동안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 수술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마취 좀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당연히 부분 마취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제 배를 갈라서 손을 집어넣어서 맹장을 꺼낸 다음에 싹둑 자르고 다시 봉합하는 그런 과정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치과에 가서 제가 정신이 온전한 채로
그 썩은 이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처럼 생생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를 잘 해야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제 웃으시더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5분이 지나고 마침내 그 대망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꽤 무섭더라고요. 그 난생 처음 수술실을 와본 건데 그 팍 펴지는 조명 있잖아요. 이게 동그란 조명이 박혀 있어가지고 팍 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제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시야 위에 딱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 장면으로는 초록색깔 마스크를 하시는 여러 뭐 간호사분들, 뭐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마침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수술이라는 걸 받아보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어떤 마스크 같은 걸 끼워주시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를 끼워주시면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마취 그 기체가 나올 텐데 그거를 잘 들이마시면 잠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서야 아, 이게 부분 마취가 아니구나, 와, 살았다,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실하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호흡을 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아주 천천히 호흡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뭐 10까지 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숫자를 세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그 사람을 잠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는 마취 기체라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기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잘못돼서 그냥 공기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만약에 마취가 안 됐는데 마취가 된 줄 알고 수술을 해버리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로 숫자를 세다가 저기요, 지금 이거 마취 똑바로 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도중에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저한테 느껴진 시간은 눈을 감자마자 바로 팍 뜬 거였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 그쯤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나서 제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환자복이 그 피로 적셔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이 끝났고 저는 몸을 움직이진 않았지만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을 제가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와, 전신 마취가 굉장히 좋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신 마취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못 느낀다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눈을 감자마자 뜬 느낌이었는데 모든 게 끝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맹장 수술을 했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배가 더 많이 아프시거나 뭔가 이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병원 가보시고요. 맹장 수술 별거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가 있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 있을 겁니다. 맹장 수술 자국이 3cm 그쯤 남아있는데요. 요즘에는 심지어 더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흉터가 안 났는데요. 그럼 이렇게 제 수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